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분산금융, 그러니까 디파이의 복잡한 세계를 좀 더 쉽게, 좀 더 쉽게 탐색하도록 돕는 디파이 애그리게이터에 대한 유튜브 영상 스크립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도구들이 어떻게 여러분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또 수익률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보내주신 자료의 핵심만 한번 쏙쏙 뽑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디파이 여정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정보 위주로 준비했으니까요. 지금 바로 시작해보죠. 네, 디파이 애그리게이터. 이게 본질적으로는 여러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의 정보를 한 곳에 모아서 보여주는 그런 통합 플랫폼이에요. 아, 통합 플랫폼이요? 네, 보내주신 스크립트에서도 VFAT나 비피 같은 도구들이 좋은 예시로 딱 언급됐죠. 그렇죠. 여러 사이트를 일일이 돌아다닐 필요 없이 한 화면에서 다양한 디파이 활동, 예를 들면 이자 동사 현황 파악이라던가 자산 관리 같은 게 가능해지는 거죠. 와, 그럼 진짜 여러 플랫폼을 일일이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거네요. 네, 맞아요. 듣기만 해도 시간이 확 절약될 것 같은데요. 유니스왑이나 에어로드롬 같은 곳에 있는 내 포지션들을 한 대시보드에서 볼 수 있다면 관리가 훨씬 수월해지겠어요. 그렇죠. 자료에서도 이걸 원스톱 쇼핑에 비유하면서 편리함을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핵심적인 장점 중 하나인 효율성이에요. VFAT나 비피 같은 곳에서는 다양한 유동성 풀의 연간 수익률, 그 APA 있잖아요. 네네. 그걸 한눈에 비교할 수 있죠. 또 다른 중요한 이점은 이제 최적화 기능인데요. 최적화요? 같은 경우는 수익을 자동으로 재투자, 그러니까 오토 컴파운딩해서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거나 아니면 정해진 가격 범위를 벗어나면 자동으로 자산을 재조정, 리밸런싱이라고 하죠. 그런 거를 해주기로 합니다. 오토 컴파운딩이라면 사용자가 직접 주기적으로 수익 인출해서 다시 예치하고 이런 번거로움을 덜어주는 거군요. 네, 그렇죠. VFAT의 경우는 좀 다른가요? VFAT의 경우 스크립트에 따르면요, 에어로드룸 같은 특정 플랫폼과는 달리 유동성을 공급하거나 인출할 때 반드시 두 가지 자산을 정확한 비율로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아, 정말요? 네, 가지고 있는 단일 자산, 예를 들어 이더리움이나 USDC만으로도 바로 참여하거나 원하는 자산으로 인출할 수 있어서 그 과정이 훨씬 단순화되는 거죠. 훨씬 편하겠네요. 네, 그리고 또 여러 사용자의 거래를 모아서 한 번에 처리하는 배치 처리, 마치 카풀처럼요. 아, 배치 처리. 네, 이걸 통해서 가스 수수료 절약 가능성도 언급이 됐습니다. 듣고 보니 정말 편리한 기능들이 많네요. 근데 스크립트에서는 이런 도구 활용만큼이나 추적이 중요하다고 엄청 강조하던데요. 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말 중요해요. 단순히 애그리게이터를 사용하는 걸 넘어서요, 스프레드시트 같은 걸 이용해서 자신의 포트폴리오 성과, 가령 일간이나 월간 수입, 아니면 보유 토큰 수량 벼락 같은 걸 꾸준히 추적하는 게 실제 수익성을 파악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설명하거든요. 그렇군요. 스크립트 제공자의 개인적인 예시도 있었잖아요. 15,000만 원 초기 투자가 24,000만 원 가치 후 증가했고 연 5만만 원 수입을 기대한다 이런 거. 네, 봤어요. 이게 바로 이런 추적의 동기를 부여하는 거죠. 특히 자산의 달러 가치 변동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내가 보유한 토큰 수가 정말 늘어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핵심이라고 그렇게 지적합니다. 그렇군요. 편리한 거 좋지만 이면의 위험 요소들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텐데요. 어떤 점들을 좀 주의해야 할까요? 네, 몇 가지 주요 위험이 언급되는데요. 첫째는 역시 스마트 계약 위험입니다. 애그리게이터 자체나 아니면 연동된 개별 프로토콜 코드에 혹시 버그가 있을 경우 자금 손실로 이어질 수 있죠. 아, 무섭네요. 네, VFAT의 경우 비수탁형이라서 자산을 직접 보관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금은 여전히 여러분 지갑에 있지만 특정 기능을 사용하려면 권한 부여가 필요하거든요. 아, 권한 부여. 그렇죠. 둘째는 비영구적 손실, 임퍼머넌트 로스라고 하죠. 네, 들어봤어요. 유동성 풀에 자산을 넣었을 때 가격 변동 때문에 그냥 보유했을 때보다 자산 가치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위험이죠. 물론 스크립트에서는 이자농사 수익이 이걸 상쇄할 수도 있다는 약간 긍정적인 관점도 제시하긴 합니다. 그럼 이자농사 수익이 항상 비영구적 손실보다 클 거라고 기대해도 되는 건가요? 아, 항상 그렇다고 보장할 수는 없죠. 그건 시장 상황에 따라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그 외에도 뭐 이더리움 같은 네트워크에서의 높은 가스 수수료 부담, 그리고 애그리게이터에 표시되는 APR 수치가 실시간으로 항상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하고요. 아, 데이터 신뢰도 문제도 있군요. 네, 그래서 실제 프로토콜 사이트랑 직접 교차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흥미롭게도 이 스크립트는 애그리게이터 외에 또 다른 중요한 트렌드, 그러니까 실물 자산, RWA하고 플룸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잠시 언급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플룸이 센트리퓨즈와 협력해서 부동산이나 채권 같은 실물 자산을 토큰화하고 이게 어떻게 블록체인 생태계의 총 예치 자산, TBL이라고 하죠. 네, TBL. 이걸 늘리는지에 대한 내용이 잠깐 나옵니다. TBL은 해당 블록체인의 어떤 건강 상태나 가치를 평가하는 중요 지표로 여겨지잖아요. 그렇죠. 스크립트에서는 플룸이 아직 메인넷 출시 전인데도 상당한 TBL을 유치했다는 점, 그리고 뭐 블랙록 같은 대형 기관들이 이미 RWA 관련 디파이 인프라를 구축 중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 분야의 잠재력을 좀 시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VFT나 BP 같은 디파이 애그리게이터는 분명히 디파이 참여를 더 쉽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줄 잠재력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죠. 시간 절약이라든지 수익률 최적화 같은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스마트 계약 위험이나 비영구적 손실 같은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 맞습니다. 스크립트 제공자의 조언처럼 좀 작게 시작해서 하나의 플랫폼을 충분히 경험해보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여러분께 무엇을 의미할까요? 만약 여러분이 이자 농사나 유동성 공급을 통해 수익을 얻는 데 관심이 있다면 이런 애그리게이터들은 복잡한 디파이 환경을 헤쳐나가는데 꽤 유용한 나침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만한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겠습니다. 스크립트에서 언급된 것처럼 이제 대형 기관들이 실물 자선 RWA를 디파이로 가져오려는 움직임이 점점 가속화된다면 과연 이것이 미래의 분산금융 환경과 또 BPET, BP 같은 애그리게이터 도구들의 역할과 기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탐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